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6.25 전쟁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어떤 거 기억하라고 했죠? 4개, 지도 4개. 그쵸? 그 4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된 모습들, 처음에 이제 남침을 당했던 북한이 남침이 있어서 우리가 부산 지역을 빼고 이제 다 점령을 당하고 서울 수도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38선에서 휴전선이 되는 그러한 과정. 그렇죠? 예, 그러한 지도와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요, 이제 6.25 전쟁이 휴전이 됐고요. 자,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바꾸어 두 번째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헌법이 되어 대통령이 되죠? 근데 또 2년 뒤에 계속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다시 헌법을 바꾸어요. 두 번이나 헌법을 고친 이승만 대통령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1960년 3월 15일 이날엔 여기 3월 15일 그쵸?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 뭐 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뇌물 주죠. 그쵸? 그리고 또 여기에 이 선거를 하고 있는데 막 지켜보고 있어. 이거 비밀 선거여야 되는데 이게 비밀 선거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투표함을 아예 다른 걸로 바꿔 끼워 넣네요. 그리고 아예 싹 바꿔버리죠. 여기 진짜 투표함이랑 가짜 투표함이랑. 예,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 대통령은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또다시 당선되었어요. 자, 그럼 제4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당선되었어요. 우리나라 제1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승만. 그러면 또 2대 대통령도 이승만. 3대 대통령도 이승만. 그럼 4대 대통령도 이승만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거예요. 와, 정말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네요. 자, 부정선거가 있은 후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자, 마산에서 시작된 부정선거 반대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이후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갔을지 오늘 배울 내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밝힌 횃불 4.19 혁명. 1960년 이승만 정부는 3.15 부정선거, 방금 보았던 이 3.15 3월 15일, 1960년 3월 15일 날 부정선거한 걸 말합니다. 3.15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벌였어요. 지난 12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실망한 국민들은 여기저기 모이기 시작했어요. 참아왔던 울분을 거리에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자, 선거 당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3.15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어요. 특히 마산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김주열 군의 소식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답니다. 수송초등학교 강명희 학생의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초등학생이에요. 잊을 수 없는 4월 19일에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귀를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도 안 해도 오빠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초등학생이 이렇게 가슴 아픈 시를 지었네요. 그쵸? 1960년 4월 19일 서울 시내 수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왔어요. 여기에 교수, 시민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거리로 나왔죠. 어림잡아 10만여 명이나 넘는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쳤어요. 이 사진은 수성초등학교 학생들을 찍은 1960년 4월 26일에 찍은 사진이네요. 또 볼까요? 수많은 시위대에 놀란 이승만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했어요. 이거는 뭐 총이나 대포를 쏴도 된다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시위대의 저항은 더욱 커져갔어요. 이에 이승만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죠. 하지만 군대는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중립을 지키고자 했어요. 시민들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다 모두 외치는 게 이승만 정부가 독재를 해서 물러가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친구가 한번 얘기하는 거 들어볼까요? 4.19 혁명에 어린이도 참여했나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처럼 우리는 흔히 민주화 운동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어린이들도 주인공으로 참여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4.19 혁명 때 수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부모 형제들에게 총구리를 대지 말라라는 내용을 긴 천에 써서 들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지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애띤 초등학생 아이들 모습이 보이나요? 자,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이 점점 거세지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드디어 학생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지요. 이를 우리는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4.19 혁명은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쫓겨난 거죠. 자, 이렇게 망명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19 군사정변과 유신체제 한번 볼까요? 자,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터져 나와요. 새 정부는 많은 일을 계획했지만 사회 각층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는 못했어요. 1961년 5월 16일, 5월 16일, 5월 16일 박정희는 군인들을 동원하여 군사정변을 일으켰어요. 이들은 순식간에 정권을 차지했어요. 이 박정희가 군사였거든요. 군인이었어요. 군인. 네.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이들은 순식간에 정권을 차지하였지요. 박정희 정부는 북한의 공산주의에 맞서는 반공,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이에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반공. 북한의 공산주의에 맞서는 반공과 경제 건설을 국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군대를 이용하여 나라를 운영했죠. 그리고 1963년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대통령 이제 후보로 출마하여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네, 이때까지 이제 4대 대통령까지 누구였어요? 이승만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5대 대통령은 바로 박정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광복 이후 중단되었던 일본과의 외교관계 회복을 서둘렀어요. 일본으로부터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서였지요. 이에 학생과 시민들은 일본과 맺은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비판하였지만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신헌법과 유신체제라는 걸 한번 볼까요? 1967년, 1971년. 그렇죠? 예, 연이어 대통령이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한 번 끝내는 게 아니군요. 자, 또다시 이제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972년에 이제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기가 이제 대통령에 이게 71년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1년 후인 72년에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뭔가 하냐면요. 유신이라는 말은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에요. 이 뜻만으로는 그쵸? 좋죠.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지만 유신 헌법에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선거제도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등 민주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았어요. 우리 대통령은 지금 우리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죠. 그렇죠? 국민들이 뽑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유신헌법엔 뭐예요?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선거래요. 이걸 우리는 간접 선거라 그래요. 간선제라고 합니다. 간접 선거를 우리는 간선제라고 해요. 우리가 뽑는 직접 선거는 직선제죠. 지금은 직선제, 직접 선거를 하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간선제로 이제 그리고 또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횟수를 임기가 없는 거죠. 제한하지 않는 등 민주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또한 이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까지의 시기를 우리는 유신체제라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 유신헌법은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간선제를 채택했고요. 그러니까 직접 뽑지 않는 그죠? 간선제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신 헌법에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헌법으로 통치를 했던 시기를 우리는 유신 체제라고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소수의 일부 국민만 참여한 대통령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네요. 이러면서 소수의 일부 국민만 참여한 대통령 선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을 해요. 대통령이. 네, 그럼 다 자기 편이겠죠.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해산을 하지 마라. 너네 국회 모이지 마라. 라고 하면 해산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해요. 법관의 임명을 다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바로 유신 헌법에 들어있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유신 체제의 사회 모습을 한번 볼까요? 1972년부터 시작된 유신 체제에서는요. 그쵸? 1971년에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972년부터 유신 헌법을 만들어 발표를 했죠. 이때부터 시작된 유신 체제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들의 머리 모양도 국가의 간섭을 받아야 했고요. 심지어 여성들의 치마 길이를 검사받아야 했죠. 여기 보이나요? 사진에? 네, 이렇게 치마 길이. 남자 머리 깎는 거.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시기에는 노래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김민기의 아침 이슬, 이장희의 그건 너, 송창식의 고래사냥, 왜 불러 등의 금지곡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이처럼 유신체제에서는 국민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되었답니다. 자, 유신체제가 이제 막을 내려요. 어떻게 내리냐면요. 자,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 이제 국민들이 불만이 높아가죠. 학생들은 비롯하여 노동자, 종교인 등 다양한 집단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유신 반대 운동을 벌였어요. 이러한 저항에 박정희 정부는 모든 학교에 휴교 명령, 학교를 못 가게 하는 휴교 명령을 내려 학생들이 뭉치지 못하게 했고요. 정부를 정당하게 비판한 일도 모두 금지했어요. 자, 1979년 10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민주학생이 일어나 유신체제에 맞섰지요. 이에 정부는 부산 일대 군대를 투입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여러 발의 총소리가 울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현 국가정보원장을 말하는 거예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당한 거예요. 피살이 뭘까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김재규에게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했던 비서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피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 10월 26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이 유신체제, 독재도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여기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유신체제가 뭘까요? 유신체제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국회와 정부, 법원 이렇게 각각 세 개가 각각 권력을 나누어 갖게 되죠. 자, 국회, 입법권, 정부, 행정권, 법원, 사법권 이렇게 세 개가 권력을 나누어 갖게 되어요.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세 개의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그런데 유신체제에서는 이 모든 권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유신체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신체제가 끝나자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언론에서는 이 시기를 우리는 서울의 봄, 서울에 다시 봄이 찾아온다고 해서 서울의 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때 전두환 등 일부 군인들은 5.16 군사정변처럼 또다시 군대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정변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정변,
혁명과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힘을 빌어서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5.16 군사정변처럼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변을 일으켰잖아요. 그것처럼 또다시 군대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전에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군대와 구분하기 위해서 신군부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은 신군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억압했어요. 자, 신군부의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전국적으로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이 당연히 이어졌겠죠. 신군부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정치가들을 체포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했어요. 1980년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죠.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아주 훈련이 잘 된 특급 A급의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을 했어요. 이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신군부가 물러날 것을 요구했죠. 하지만 신군부는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하여 수백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하여 광주 시민들은 무자비하게 짓밟아서 죽였었거든요. 여기 한번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이거 한번 볼까요? 5.18 민주화 운동을 기록한 한 여고생의 일기예요.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18 광주 시위 운동의 일부. 우리는 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싸운 민주 인사들은 구속시키다니 원활한 일이 또 이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소위 민주주의란 나라가 민주 인사를 죽이다니 이 같은 일이 세계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네. 잘 보이나요? 선생님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 이런 독재들이 일어나서 또 이제 없어지나 했더니 새로운 신군부라는 또 군인들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죠. 우리 호기심 뿜뿜의 친구들의 호기심 한번 볼까요? 체육관에서 모여서 대통령을 뽑았다고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유신체제에서부터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국민이 대통령을 뽑지 않고 일부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체육관에 모인 대표들도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권력자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했죠.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자기 그 독재가 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대통령에 오른 전두환을 볼까요? 자, 이제 우리 이승만,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제 전두환, 그쵸? 전두환 대통령, 이제 불법적인 군사 정변을 일으켜 신군부라고 불리는 이 군대를 지휘한 이 대통령, 그렇죠?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지. 광주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폭발적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군대의 힘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980년 간접선거, 그렇죠? 직접선거가 아니라 간접선거에서 11대 대통령에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은 헌법을 고쳐 1981년 12대 대통령에 또 취임했어요. 이후 7년간 전두환 대통령은 언론을 통제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고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위협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 내 국민들의 저항이 시달렸지요. 그래서 자신의 정당하지 못한 행동들을 가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야간 통지를 금지했어요. 야간에 통지를 금지하고 중고생 두발과 교복을 자율화시켰어요. 그러면서 멋이랑 이런 데 더 관심을 갖고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하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시켰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놀라는 이 얘기예요. 그리고 프로야구 출범을 시켜서 정치는
관심 없어. 야구나 보자. 하는 이러한 문화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프로야구를 출범시켜서 여기 푹 빠지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 TV 방송을 시작하면서 TV를 보게끔 하였죠. 정치에 좀 이렇게 관심을 얻게 하려고 이러한 정책들을 펴온 것입니다. 자, 6월 민주항쟁, 국민의 대통령이 직접 뽑다. 전두환 대통령은 7년의 임기가 끝나가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스스로 대통령을 뽑고 싶었죠. 결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에요. 드디어 다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대통령 직선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라고 부른답니다. 6월 민주항쟁에 불을 지핀 박총철 군의 죽음과 직선제 개헌의 국민의 요구 오른쪽. 이게 이 사람이 박종철이라는 학생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함을 받고 이제 아무튼 끌려가요. 너 운동을 한 네가 대표지라고 하면서 그리고 너의 이 사람을 아무튼 잡아갔는데 이 신군부에서 그런데 이 사람을 취재하는 중에 이게 끌려갔는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죽었는지 밝혀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신군부에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여기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래서 이제 색상을 신군부가 탁 쳤더니 헉 하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신군부 말은 이렇게 탁 쳤더니 놀래서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건강한 청년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울분을 못 참고,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울분을 못 참고 그 친구들과 그 주위 시민들이 이제 이 사람의 죽음을 보고는 더욱더 이제 화가 나서 이제 6월 민주항쟁에 불을 지피게 된 거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연해도 참, 그쵸? 황당하죠? 이 친구 같으면 믿겠어요? 탁 쳤더니 헉 하고 죽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쵸? 정말 어이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주화 운동,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김두한 대통령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이제 내려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6월 항쟁의 끝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냅니다.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로 뽑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제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이제 민주화를 찾는 과정들에 있어서 오늘 배웠는데요. 여기 6월 항쟁이 있었고요. 그 전에 또 이제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이 있었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헌법과 유신 체제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이런 상황을 반대하는 처음으로 이제 횃불을 밝힌 4.19 혁명, 그죠? 독재를 반대한 4.19 혁명 등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요점 정리도 간단하게 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자,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민주주의를 밝힌 횃불 4.19 혁명의 시작이었어요. 이승만 정부의 연이은 헌법 개정으로, 그쵸? 자신을 계속 더 대통령을 하려고 헌법이 개정되었죠. 그래서 정부 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그쵸? 대통령과 이기붕 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당선이 됩니다. 이때가 3.15 부정선거라고 했죠. 그래서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은요, 3.15 부정선거가 이제 발단이 돼서요, 전국에서 부정선거 반대 시위가 나타납니다. 4.19 4월 19일, 4.4월 19일 중고생과 대학생,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제 4월 19일에 벌어지게 되죠. 이때 경찰, 시민들을 향해 이제 발포를 했고요. 초등학생 때까지 시위대에 가세를 합니다.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도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제 자신이 직접 대통령에서 나오겠다는 하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갔죠. 자, 결과와 의인을 볼까요?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이 4.19 혁명으로 인한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을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을 고쳐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 살림은 국무총리가 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권력을 나눈 거죠. 그래서 독재 정권에 맞서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1961년 5월 16일
이제 이승만 다음에 박정희가 이제 자신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5.16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강력한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면서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과 국교를 다시 재개하며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협정이 시작했습니다. 자, 유신체제는요, 1972년, 그렇죠? 10월부터 1979년 이제 자신이 죽을 때까지 10월까지 유신체제가 이어지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 되죠.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칩니다.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구실로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으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유신체제의 사회 모습은 장발 단속과 미니스커트 길이 검사, 국민 통제를 위한 야간 통행 금지,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해서 문화를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신체제의 몰락은요, 학생, 노동자, 종교인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참여했고요. 함석헌, 김대중, 우리 김대중 이름 알겠나요? 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그래서 그 김대중 등도 주도하였습니다. 자, 부마 민주 항쟁에서는요, 부산과 마산, 이거 합쳐서 부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유신 반대 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린 부마 민주 항쟁이고요. 그리고 나서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이 이제 이르는 거죠. 그래서 10월 26일 날, 그렇죠. 그의 오른팔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사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신 체제가 이제 없어지게 됐고요. 그 후에 다시 누가? 전두환이 자신들의 군인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는 신군부, 그렇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군대와는 이제 다르게 명칭하기 위해서 신군부, 새로운 군대, 신군부 쿠데타 12월 12일, 그래서 12.12 사태라고 합니다. 12.12 사태가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전두환과 일부 군인, 신군부 세력들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죠. 그러다 보니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결과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인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민주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한 몇 글자로 이렇게 읽고 있지만요. 정말 이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그렇죠, 같은 민족끼리 그동안은 일제식민지의 고통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죽일 수 있는 끔찍함을 벌였습니다. 정말 학대하듯이 학살하듯이요. 그래서 선생님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이 민주화, 5.18 민주화에 대한 그런 영상이라던가 그런 관련 자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런 걸 한번 찾아서 보는 것도 이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이, 자, 그렇죠? 이제 간접 선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헌법을 고쳐 1981년 또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위협하였고요. 임기 내내 국민들의 저항에 시달리게 되죠. 전두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시키고 중고생 두발 및 교복 자율화를 시켰으며 프로야구 출범 등을 실시합니다. 이게 뭐가 나쁠까요? 이런 걸 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풀어줌으로써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지 않으려고 이러한 유흥거리들을 많이 준 거예요. 자, 6월 민주항쟁. 전두환은 언론을 통제하고요. 언론을 통제하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거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단합하였습니다. 1987년 6월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 이제 국민들이 직접 뽑는 선거, 즉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등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요.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이제 나가고요. 그 다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은 이 민주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고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조선시대, 옛날 왕이 있던 시대가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고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뽑은 대표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겠죠.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를 대변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내죠. 그 세금으로 인해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살림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이제 세금도 내고 이제 관리인들도 뽑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잘못된 것을 요구할 그건 잘못됐다 고쳐달라라고 요구할 권리라던가 그 이제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을 받을 그러한 권리가 우리는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물론 이런 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혜택들이고 권리고 또 우리가 그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의 민주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잖아요. 민주화가 되기까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어요. 이제 일제에서 해방돼서 이제 사는가 했더니 6.25 전쟁이 일어나고 6.25 전쟁에서 이제 벗어났다 했더니 이러한 독재들이 나라를 정권을 장악하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했었는데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눈물 초등학생까지 나와서 시위를 했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찾은 이 민주주의예요. 이 민주주의가 없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도 억압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조들에게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빠, 엄마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라도 정말 보람되게 이 주어진 삶과 시간에 보람된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만큼 행복해야 하는 게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맞서 땡땡땡땡땡이 일어났다. 뭘까요? 이승만 정권이네요. 3.15 부정선거에 맞서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우리가 혁명으로 일어난 그렇죠? 4.19 혁명이 되겠네요. 자, 땡땡땡땡은 박정희 정부가 독재를 위해 만든 헌법. 이제 이승만 정권이 물러가고 박정희 정부가 왔네요. 헌법가 독재를 위해 만든 헌법인데 무슨 헌법? 헌법은 헌법인데 유신 새로운 이제 낡은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유신이죠. 자, 강주에서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맞서 땡땡땡땡땡땡이 일어났습니다. 길어요. 뭘까요? 광주예요. 광주에서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맞서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하고요. 여기는 광주가 안 들어가니까 5.18 민주화 운동도 되고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무엇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나요? 그렇죠? 6월. 그렇죠. 6월 민주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이때가 언제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6월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그만두고요.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뽑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 우리 친구들 빨리빨리 민주화의 실현과 발전의 요점 정리까지 보았습니다. 자, 친구들 10분 쉬었다가 우리 다시 문제 풀어보도록 해요. 자, 친구들 10분 쉬었다가 봐요. 물도 마시고 오세요. 파이팅! 역사는 파이팅! 즐겁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음.